자, 이번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시장 상당히 궁금합니다. 어떤 상황이 될지. 정철진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해서 구석구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평론가님, 네, 안녕하십니까. 경제평론가는 이럴 때 3,200까지 돌파를 했었는데 네네. 이런 상황에 투자를 하시겠죠?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. 뭐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랬고요. 네, 예, 예. 이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. 방금 네, 앞서도 1번, 2번 제가 않게 설문조사하는 걸 들어봤는데요. 네. 3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3번은 뭐가 될까요, 그럼요? 1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다. 네, 2번은 과열됐다. 아하, 3번은 과열됐지만 더 간다. 그러니까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은 네. 과열 부분, 과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. 음, 뜨겁다라는 부분들.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용거래라고 하죠. 네. 빚내서 하는 투자 금액이 20조 원을 넘었고, 음,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,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시중에 도는 유동성 중에서 이 돈은 거의 100% 주식으로 갈 거다라는 돈이 지금 70조가 와, 넘었습니다. 이게 처음 봅니다. 이게 저도 네. 이게 불과 2년 전만 해도 많았다고 정말 많다 할 때도 30조 요 정도도 많다라고 했었거든요. 음, 2배 이상이 됐고 또 활동 계좌가 60% 이상이 되고 국민 10명 중 3명이 주식 투자하고 그러니까 과매수 과열은 맞거든요. 네. 근데 지금의 좀 다수설이라고 할까요? 음, 과열됐지만 더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비등한 것 같고요. 네. 이제 소수 의견은 과열됐기 때문에 쉬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음, 이제 소수 의견이고 현재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전문가들의 뷰는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경제통이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. 3,500 갑니까? 못 갑니까? 그거는 제가 답할 부분도 아니고요. 신의 영역인 부분이죠. 네. 어, 저는 당초에 이제 최대치를 아마 청취자분들도 웃으실 텐데 2,812로 봤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그 장중에 3,200까지 가면 400포인트를 더 갔으니까 음, 실질적으로 과연 그 지수 전망이 저는 이미 틀렸으니까요. 근데 이제 네. 앞으로 나온 것 중에 3,500을 외친 증권사도 있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음,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할 때 그 전망을 보고 쫓는 것보다는 음,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게 맞죠. 네. 그러니까 3,500을 갔어도 나는 돈을 못 벌을 수가 있거든요. 음, 하고 설령 이게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3,000이 다시 깨진다 하더라도 나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. 네.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전망이 아니라 이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것이 아하.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참 중요한 말씀인데 전망이 아니라 대응이라야 한다. 이 네, 배선장은 또 너무 불안 심리가 강해가지고 저도 주식 투자를 참 잘 못하는데 네.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우리가 동학 개미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부르는데 대부분 또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? 그렇습니다. 이 작년에 우리 코로나19에서 가장 막 흔들렸을 때, 그러니까 네. 첫 번째 1차 팬데믹이었었을 때요. 아하. 그때가 1,439포인트 장중에 코스피가. 근데 잘 보면 주식 투자의 고객 예탁금과 이 열풍이 분 시점이 딱 그 3월 그 중순 시점이었거든요. 아하. 근데 1,400이 2배 하면 2,800이잖아요. 네, 2배가 근데 넘었네요. 2배, 그렇죠. 그러니까 시장이 100%를 가는, 저도 그것도 아, 기간상으로요. 기간도 이렇게 1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네. 이런 것은 처음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객들의 이 동학개미의 매수가 늘어난 시점이 음, 주가 상승과 이게 일치를 합니다. 제가 네.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는 어떤 패턴이었냐면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 개인들이 이걸 받칩니다. 아하. 그러다가 마지막에 바닥을 칠 때 더 이상 못 버티고 와르르 물량을 쏟아내면 음, 그걸 외국인이 참 예? 아, 사악하게 누구도 사악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받아가지고 끌어올리면 우린 네. 또 당하고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작년 한 해와 올해까지 보면 주가도 오르면서 개인의 매수량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? 음,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챙겼고 또 하나 작년부터 올해 이 동학개미 운동에서 달라진 부분은 음, 개인들이 우량주를
거의 아. 대부분 삽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작전주, 코스닥 이런 걸 안 사고 대형주, 우량주,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마인드로 돌아서게 되니까 상당히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고 또 이게 이제 SNS에 누구는 SNS의 뭐 효과라고도 하고 누구는 이제 정보의 대칭성이 왔다. 그러니까 즉 고급 정보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네. 마치 전문가 군단처럼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. 아. 옛날에는 개인들은 막 너는 팔고 나는 사고 막 샀다 팔고 막 완전 다 이 딴 플레이를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일괄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을 좀 물리쳐내는 그런 것도 좀 달라졌고 그렇게 되면서 네. 아마 앞선 통계처럼 거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익을 얻었다. 이런 통계 설명. 그렇군요. 정평론가님 그런데 3,200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 큰 손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적정 목표 주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삼성전자다 하면은 막 지금 10만 원도 간다 뭐 이렇게 막 시장에서도 얘기하고 걔네들도 더 사고 하는데 아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뭐 주가 가령 그게 뭐 7만 8천 원이든 8만 원이든 네. 이 정도 수준이면 자기네들은 일단 쉬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한번 정해 놓으면 이게 이제 인간 매니저가 아니라 요즘은 다 이 알고리즘 컴퓨터가 매매를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냥 거침없이 다 이 비중을 좀 줄여놓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아하. 뭐 지금 연기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큰 손들이 물량을 내놓는 데에는 아마도 자체적인 그런 가이던스에 따라서 이게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네. 역설이기는 하지만 개인들이 많이 이걸 받아내잖아요. 네. 그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살 세력이 있을 때 파는 겁니다. 예, 누가 안 받아주면 못 팔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들의 어떤 강한 매수세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도 강한 매도가 나오는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또 마치 또 음양의 이치처럼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. 예, 그만큼 개인들의 매수가 강해서 더 많이 물량이 매도가 나오는 큰 손들의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5440님 방송에서 주식 호황 다루기 시작하면 팔고 나오라고 하던데요. 라는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정부가 이 개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매도를 3월에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재개할까요? 금융위원회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제 3월 16일부터 15일까지니까요. 네. 재개를 한다는 입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요. 또 국민들의 이 원성과 분노가 엄청 크거든요. 네. 이렇게 1년 넘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살렸는데 또 큰 손에게 이익을 주는 공매도를 재개하겠느냐. 그래서 네.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재개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기존의 공매도 제도를 대폭 수정하고 고치지 않으면 글쎄요. 국민들의 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이 분노를 이겨낼 수 있을까? 특히 또 여권에서도 함께할 부분이어서 재개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군요. 상당 부분의 이 제도 수정은 필요하다.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.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지금처럼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